내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대형몰이 아니고 소형몰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 개 상품의 이미지를 넣고 그 상품에 랜딩을 거는 게 아니라 그 한 개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카테고리 랜딩으로 걸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슬라이드 광고입니다. 슬라이드 광고는 하나의 광고로 개별 링크가 포함된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최대 10개까지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광고 유형입니다. 동일한 제품의 다양한 각도로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경우 또는 밀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긴 사진을 만드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슬라이드 광고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도달, 트래픽 등의 여러 목표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광고 목표는 트래픽과 전환, 카탈로그 판매입니다. 노출 가능한 위치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광고의 최적화 규격입니다. 페이스북 피드에서는 슬라이드 수를 2개에서 1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2개에서 10개까지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해시태그 수는 30개까지 제한이 된 점 그것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경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슬라이드 수와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스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 수는 3개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피드와 마찬가지로 2개부터 10개까지의 슬라이드 삽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슬라이드 광고 제작 시의 팁입니다. 첫 번째로 슬라이드 요소를 모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끄는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그런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슬라이드 광고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제목과 설명 그리고 행동 유도 버튼 얘네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해야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더 수월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일관성 있고 흥미로운 이미지나 동영상을 사용하길 제안드립니다.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혹은 주제가 같은 그런 일관성이 있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10장 안에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광고 안에서 동영상을 사용할 때에는 동영상이 만약에 정사각형 비율이 아니라면 1:1 비율로 맞춰서 삽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 다양한 링크를 제공해 주세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홍보하는 경우 각 슬라이드에 특정 상품마다 링크를 별도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블라우스, 특정 블라우스를 소개하는 슬라이드에는 그 특정 블라우스의 링크를 그리고 특정 신발을 소개하는 슬라이드에는 해당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링크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이 슬라이드 광고에서는 고객을 리타게팅하는 방식의 타겟팅 기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제품 페이지를 방문했던 사람 혹은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를 방문했던 사람 중에 제품을 사지 않은 사람 이런 방식으로 타겟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고객이 눌렀던 상품을 그대로 슬라이드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을 타겟팅하는 경우에는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해 보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로 가장 성과가 좋은 슬라이드를 맨 앞에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 광고의 형식은 10장의 슬라이드 중에서 가장 클릭률이 높거나 가장 전환이 많이 발생했거나 하는 등 각 성과 지표별로 성과가 가장 좋은 슬라이드를 맨 앞에 표시할 수 있도록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성과가 낮은 슬라이드는 교체하거나 저희가 수동으로 삭제할 수 있고요. 이 슬라이드가 순차적인 스토리로 이제 보여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자동 정렬되는 방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수준에 따라 알맞은 랜딩 페이지와 페어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요 세 번째 내용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인벤토리가 많은 대형 비즈니스라면 슬라이드를 클릭한 사람을 특정 제품 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이 좋아요. 바로 이 세 번째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인벤토리가 많지 않은 소규모의 광고주 홈페이지라면 특정 블라우스를 클릭했을지라도 그 특정 블라우스가 있는 랜딩으로 거는 게 아니라 블라우스 카테고리로 연결하는 게 더 전환을 일으키기 용이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대형몰이 아니고 소형몰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 개 상품의 이미지를 넣고
그 상품에 랜딩을 거는 게 아니라 그 한 개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카테고리 랜딩으로 걸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이 슬라이드 광고의 모범 사례입니다. 스타일쉐어와 이마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스타일쉐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을 맨 앞장에 배치하고 이에 대한 타겟팅은 광고에 노출된 방문자 중에서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던 고객을 리타겟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제목과 행동 유도 버튼, 설명 문구가 잘 활용이 되었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광고 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순서대로 노출을 하려면 자동 정렬을 해제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제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야기 순서에 맞게 배치를 하였고, 타겟팅의 경우에는 광고에 노출된 방문자 중 앱을 설치하지 않았던 고객을 리타겟팅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렉션 광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컬렉션 광고는 제품 카탈로그에서 각 고객에게 적합한 제품을 자동으로 연동해서 선보일 수 있는 광고로 전환을 불러일으키기 가장 용이한 광고 유형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동쪽 옵션을 사용하여 제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시켜 볼 수 있습니다. 컬렉션 광고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래픽과 전환, 카탈로그 판매, 매장 유입, 그리고 노출 가능한 위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피드와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렇게 다소 좀 협소한 범위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컬렉션 광고의 최적화 규격입니다. 페이스북 피드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권장하는 비율은 1:1 비율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권장하는 비율은 16:9로 세로로 긴 비율 또는 1:1 비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컬렉션 광고 제작 시 팁입니다. 첫 번째로 맨 위에 있는 그런 커버 이미지나 동영상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눈길을 끄는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 노출 위치별로 선호하는 화면 비율에 따라서 이미지를 디자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페이스북 시스템이 표시할 제품을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컬렉션 광고 안에 넣고 싶은 상품들이 있을 테지만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제품 세트 안에서 어떤 상품이 인기가 좋고 어떤 상품이 인기가 없는지를 자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내가 컨트롤하기보다는 페이스북 시스템이 자동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컬렉션 광고의 제품 표시를 페이스북 시스템에게 온전히 맡겼을 때 제품은 인기 순 혹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제품을 강조해 주세요. 페이스북이 제품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걸 하지 않으려면 커버 이미지나 동영상 아래에 들어있는 제품 분에다가 사람들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고 더 많은 제품을 볼 수 있도록 제품을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규모가 큰 제품 세트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광고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품 세트 중에 제품이 50개 이상 보유된 세트를 선택해서 이 컬렉션 광고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컬렉션 광고와 카탈로그를 연결하려면 꼭 4개 이상의 제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규모 제품 세트를 사용하면 페이스북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을 할 때 좀 관련성 높은 제품, 그리고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성과가 높은 제품을 더 노출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세트는 꼭 규모가 큰 것으로만 집행을 해주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제품을 포함하는 랜딩 페이지로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랜딩 페이지의 웹사이트나 앱에 광고가 2개 혹은 3개, 4개, 많아봤자 5개 이렇게 표시되는 것보다 컬렉션 광고 안에 이제 담을 수 있는 제품군을 많이 활용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컬렉션 광고의 템플릿은 총 5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장점이나 활용을 추천드리는 경우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스턴트 매장 템플릿입니다. 이 인스턴트 매장 템플릿은 제품이 4개 이상 포함된 카탈로그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한 곳에서 제품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리드 형식으로 제품을 표시하려는 경우, 강조할 하나의 메인 동영상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관련 제품을 표시하려는 경우, 사람들이 웹사이트나 앱으로 바로 이동하여 구매하도록 유도하려는 경우, 카탈로그의 제품을 회원님을 위한 추천, 그리고 최다 조회수 등 관련 있는 항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려는 경우에 이 인스턴트 매장 템플릿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인스턴트 룩북입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경우, 그리고 기존 카탈로그 인쇄물의 디지털 버전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브랜드 스토리를 전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제품 판매도 유도하고 싶은 경우에 인스턴트 룩북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인스턴트 신규 고객 확보 템플릿입니다. 모바일 랜딩 페이지에서 전환을 유도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웹사이트나 앱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려는 경우,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참여 등이 되겠죠. 제품을 소개하는 고품질의 이미지나 동영상이 있는 경우에 이 인스턴트 신규 고객 확보 템플릿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스토리텔링 템플릿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있고 텍스트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흥미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둘러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는 흥미로운 이미지나 동영상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고요. 사람들이 웹사이트나 앱에서 전환을 일으키기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도록 유도하려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이 컬렉션 광고의 모범 사례입니다. 입생로랑 뷰티와 스타일샤워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와보았고요. 앱 설치로 연결이 어려운 이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로 랜딩하는 전환 캠페인을 진행해서 주간 인기 상품 혹은 일간 베스트 상품을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앱을 설치했으나 아직 한 번도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을 타겟팅해서 앱 전환 캠페인을 사용해서 특가 상품이나 특별 기획전과 같은 형태로 컬렉션 광고를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 광고의 4가지 유형을 설명드렸고요. 그냥 끝내기는 아쉬워서 페이스북 광고 제작 팁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각각의 광고 소재마다 노출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주요 노출 위치별로 최적의 비율들을 간간히 소개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페이스북 광고에서 노출할 수 있는 노출 위치가 이렇게 많은데요. 비율이 맞지 않아도 이렇게 진행은 할 수 있으나 추천하는 이미지의 비율과 그리고 동영상 비율이 각기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장표 내에서 녹색으로 음영 처리한 부분에 따라서 디자인을 해주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좀 더 반응률 높은 광고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높이는 게시물 소재의 팁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가 남성의 이미지보다 클릭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바는 없지만 페이스북에서 이제 제안하는 내용은 그리고 뒷배경이 단색일 때가 가장 클릭률이 높고 그 다음 자연 풍경일 경우에 클릭률이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색의 경우에는 보라색이나 노란색의 반응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대체로 위와 같은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에서 평균 대비 높은 클릭률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비법, 기억하세요, 무료 등등 이런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에서 반응도가 좀 평균보다 높았다는 결과가 있으니 내가 이런 단어를 넣어도 될 만한 게시물이라면은 한 번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의성 있는 컨텐츠로 내 비즈니스의 상품을 녹일 시에는 반응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는 봄이다 보니까 벚꽃 컨텐츠가 강세잖아요.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핸드폰 케이스다. 그러면은 시의성에 맞춰서 벚꽃이 디자인된 핸드폰 케이스를 노출시킨다면은 그 시기에 다른 폰 케이스를 노출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반응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랩 혹은 소셜 매트릭스와 같은 빅데이터 랩 사이트를 활용해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를 보고 내 컨텐츠를 이 키워드를 녹이면 좀 더 사람들의 반응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로나가 이슈이다 보니 방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페이스북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할 때 추천하는 툴입니다. 이 어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어플들인데요. 설치 자체는 무료이지만 그 인앱 안에서 구매를 하게끔 유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무료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이미지 편집이나 동영상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 광고 소재 유형과 그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교육 때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